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메일로 질문을 좀 주셨는데요. 그 동영상도 하나 링크를 걸어 주셨는데, 그 링크 걸린 강좌는 한국 분이 하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뭘 하는 거냐면 이 자동차의 이제 다이나믹을 만들 때 그 조향 장치 있죠. 핸들 왼쪽 오른쪽 그거를 이제 엑스프레소로 이용을 해서 연결하는 거를 이제 한국 분이 강의를 올리셨는데 한국 분이다 보니까 어, 제가 그 강의를 여기서 따로 틀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질문 주신 분이 이제 그 강의를 보고 해도 잘 이해가 안 가더라. 그러니까 엑스프레소로 연결하는 게. 그래서 저도 잠깐 봤는데요. 예, 초보자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분이 설명하시는 내용이. 그런데 제 생각은 또 그래요. 굳이 뭐 그 나쁜 방법은 아닌데 잘못된 방법은 아니지만 더 쉬운 방법이 있기 때문에 뭐 초보자분들일 경우에는 예, 아마 이 방법을 쓰시는 게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조금 아시는 분들은 그 앞선 제가 설명드린 그 강의를 보고 하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이 부분을 잠깐 좀 살펴보고 갈게요. 보통 이제 다이나믹의 조향 장치 만들 때 왼쪽 오른쪽을 다 같은 각도로 그냥 흔히 만들거든요. 그냥 쉽게 하기 위해서는. 근데 사실 정확히 따지고 보면 회전각이 다릅니다. 이렇게 안쪽 바퀴와 바깥쪽 바퀴의 회전각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최대 돌렸을 때 반대로 돌렸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뭐 궁금한 내용은 인터넷 검색을 좀 해보시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 모션 그래픽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참고로 한번 이 사실이구나. 이렇게 안쪽 바퀴와 바깥쪽 바퀴가 각도가 다르구나라는 거를 설득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인터넷에서 좀 다운받아서 이렇게 해 놓은 거고요. 실제 이제 작업을 하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핸들을 왼쪽으로 최대치 돌렸을 때 안쪽 바퀴가 예를 들어서 55도 돌아갔다 오면 오른쪽 바퀴는 35도 정도. 그러니까 어쨌든 차이가 나게끔 뭐 이 각도는 얼마든지 나중에 조절할 수 있을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으로 돌렸을 경우 한쪽은 최대치 55도 돌아갔다면 얘는 조금 덜 돌아가게끔 바깥쪽이.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하는 방법을 이제 강의를 올리신 게 있는데 한국 분이 그게 이제 조금 이해가 안 간다고 좀 더 설명을 해달라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그분에 대한 거 설명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냥 더 쉽게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리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이 엑스프레스에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요거를 실제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아마 이 부분을 보시고도 이해가 안 가시면은 조금 더 많이 공부하셔야 될 겁니다. 엑스프레소를. 자, 제가 혹시라도 저는 지금 실린더를 갖고 그냥 하는데 여러분들 실제 다이나믹 할 때는 이런 데다 해야 되는 거죠. 실제는 휠 서스펜션 여기에 이 앵글로 해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 안 하는 이유는 얘는 플레이 시키고 해야 이제 정상적으로 반영이 돼요. 각도가 실시간으로 안 되고 플레이 안 시키면. 그래서 저는 그냥 연습은 그냥 실린더를 갖고 할게요. 나중에 최종 아웃풋만 휠 서스펜션 거기에 앵글에다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린더를 하나 만들어서 네, 뭐 사이즈는 적당히 하죠. 한 40 정도. 자, 그래서 뭐 한 요 정도 예, 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얘를 뭐 하나 더 듀플리케이트 뜨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반대쪽으로 좀 보내 놓을게요. 자, 그래서 얘를 뭐 이름도 좀 바꿀까요? 레프트. 네, 아래쪽에 있는 걸 라이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꾸고요. 자, 그냥 보기 편하게 탑에서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요거 두 개를 앞바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조향 장치를 이제 엑스프레소로 만들 때 이렇게 널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하겠죠. 이런 곳에다가 뭐 꼭 이러진 않아도 되는데 보통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 저는 조향 장치 하나만 만들겠습니다. 유저 데이터. 예, 그래서 add 데이터. 그래서 뭐 이름은 조향 장치 잘 주세요. 저는 그냥 핸들 아무거나 할게요. 그 다음에 타입은 그냥 슬라이더로 할게요.
퍼센테이지로 할 거고 최저를 마이너스 10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고를 100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예 슬라이더도 더 이상 못 올라가게 다 리미트 걸어버릴게요. 그러니까 조향장치는 아무래도 최대치, 최저치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00에서 100으로, 그러니까 최저, 최고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 놓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뭐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엑스프레소를 하나 달겠습니다. 그래서 엑스프레소를 열어서 자, 이제 작업을 해보죠. 자, XP 널 가져다 놓고 우리가 만든 유저 데이터를 열어 놓을 겁니다. 그리고 얘를 좀 통제하기 편하도록 이쪽에다 끄집어내 놓을게요. 허드로. 자, 그래서 허드 위치를 뭐 이 정도. 그러고 항상 보이게 하겠습니다. 사이즈 좀 만들릴게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도 좀 알아보기 쉽게. 얘네들 나중에 바퀴 조향장치 돌리려면 여기 헤드죠. 헤딩. 그래서 얘가 각도를 좀 알아보기 쉽도록 이제 끄집어내 놓을게요. 레프트. 자, 그 다음에 이쪽도 라이트에 H.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각도 보기가 쉽겠죠. 화면에서 바로바로. 자, 그럼 이제 보도록 하죠. 자, 레프트 하나만 먼저 해봅시다. 자, 레프트에 아까도 봤지만 얘의 H죠. 헤딩. 자, 그럼 이제 요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 그러니까 얘의 마이너스 100%가 얘의 몇 도로 들어갈 거냐, 각도로 들어갈 거냐. 요 중간에 요거 매칭을 시켜주는 그런 노드를 하나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엑스프레소의 캘큘레이션에 레인지 매퍼라는 걸 씁니다. 자, 그러면 얘를 받아들이는데, 자, 레인지 매퍼의 input type, input range, 얘가 퍼센테이지죠. 그죠? 퍼센테이지, 인풋 들어오는 단위는 퍼센테이지가 들어오고, 아웃풋 나갈 때는 디그리로 나가는 거죠. 각도로. 자, 그러면 이제, 자, 얘가, 이거를 한꺼번에 다 하면 안 돼요. 마이너스 100에서 100까지 다 하면 안 됩니다. 구간을 나눠서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쪽, 왼쪽 구간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최저가 마이너스 100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최저가 마이너스 100이고 최고가 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간을 나눈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최저일 때 얘가 완전히 이쪽으로 갔을 때 얘는 몇 도 돌아야 되냐? 최고를 한 55도 쓸게요. 예, 그 한국 강좌에서도 그렇게 했으니까 또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자, 그럼 여기다가 저도 55도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아웃풋 최저일 때, 지금으로선 최고죠. 0이. 예, 이때도 0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요거 이해되십니까? 얘가 완전히 왼쪽으로 마이너스 100까지 갔을 때는 55도. 그 다음에 0에 됐을 때는 얘도 0. 자, 그럼 얘를 한번 연결을 시켜 볼게요. 자, 그러면 실제로 작동을 하는지. 자, 보면 55도. 얘가 0으로 오면 0도. 자, 근데 된 것 같은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그죠? 왜냐하면 나는 0까지만 했는데 0을 넘어가면 그죠? 그대로 반영이 되죠. 그래서 이쪽 구간과 똑같이 반영이 됩니다. 최대 55. 그죠?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쪽으로 돌았을 때는 얘는 55도 돌아가면 안 돼요. 그죠? 한 예를 들어 뭐 35도나 더 적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을 이렇게 나눠서 한 겁니다. 그러면 나는 작업을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실제 적용은 끊어지지가 않죠, 여기가. 그래서 클램프라는 걸 거는 겁니다. 요 값만 써라. 요 범위만 써라. 클램프 제한을 걸다. 네, 그러면 실제로 여기는 먹고 0을 넘어가면 작동을 안 합니다. 왜? 클램프 제한을 걸어버렸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그럼 이제 우측 구간을 한번 또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럼 우측 구간 똑같은 거니까 요거 하나 복사 뜰게요. 자, 그래서 받아들이고, 자, 우측 구간은 어떻게 됩니까? 0부터 시작하는 거죠. 0부터 100%일 때. 그죠? 0일 때는 0이 되는 거고. 그죠? 얘가 100으로 올라갔을 때는 55보다 작은 수. 그러니까 뭐 한 35로 할까요? 35도. 자, 그럼 얘를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우측 구간이 먹는지. 자, 우측 구간, 아이고, 거꾸로 돌아가죠?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35. 자, 마이너스 35.
0일 때 0. 그죠? 자, 이래서 얘는 왼쪽 구간, 얘는 오른쪽 구간. 이렇게 구별을 시킨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언제 얘를 받아들이고 어떤 때는 얘를 받아들이고 이래야 되죠. 그래서 앞선 강좌에서는 그러니까 링크 걸어주신 한국 강좌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좀 구별을 해서 그때그때마다 얘를 뭐 온오프 시켜줬는데요. 뭐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저는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저 두 개의 값을 믹스 시켜서 그냥 써버리면 되는 거예요. calculation에 mass로 add 더하기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은 확인해 보세요. 여기다 포트에다 이렇게 두면 여기 리얼이라고 나오죠. 아래쪽에 데이터 타입이 리얼. 그럼 얘도 리얼 데이터 타입이 맞죠? 만약에 여기가 다른 단위라면 뭐 벡터나 뭐 이런 거라면 여기서 맞춰 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은 리얼이니까 뭐 건드릴 게 아무것도 없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얘의 값과 얘의 값을 더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얘가 받아들이면, 그죠? 두 개 다 쓰는 거죠. 자, 뭐가 잘못됐죠? 잘못된 게 아니죠. 맞는 거죠. 제가 오른쪽이 안 돌아가나 했는데 지금 안 했죠, 오른쪽은. 자, 봅시다. 한번. 최저로 했을 때 55도 돌아가고, 0이면 0이고요. 최고로 올렸을 때는 35도만 돌아가죠. 그죠? 이렇게 해서 구간을 다르게 적용이 되도록 만든 겁니다. 자, 그럼 나머지 얘네들도 똑같겠죠. 작업하는 방식은. 오른쪽 바퀴도. 그죠? 그래서 요렇게 3개 복사 뜰게요. 그리고 얘 연결.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라이트가 오겠죠. 그래서 라이트에 코디네이터에 H가 올 거고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확인을 해보면서 하세요. 차근차근히. 요건 나중에 더하기 하시고. 자, 얘는 왼쪽 구간을 만들 겁니다. 왼쪽 구간. 자, 그럼 얘가 마이너스 100일 때, 최대일 때 얘는 몇 도 돌아가야 돼요? 마이너스 55도 해볼까요? 마이너스 55도. 자, 연결시켜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수로 가야 되네요. 그죠? 그냥 55도 해야 되네요. 자, 얘가 최대치 돌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55도 돌아가죠. 그런데 얘는 이쪽으로 돌렸을 때 이 바퀴는 55도가 돌아가면 안 되죠. 바깥쪽에 있는 바퀴로 인식을 하니까 핸들을 이쪽으로 꺾으면. 그래서 얘는 35도 정도면 되겠구나. 그죠? 그러면 0일 때 0이고 마이너스 쪽으로 최대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을 때는 35도만 돌아가고. 그죠? 그럼 이제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0에서 100일 때 얘는 55도가 돌아가야 되겠네요. 그럼 그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0에서 가면 마이너스네요. 저는 항상 이게 각도 음수 양수를 틀리네요. 자, 봅시다. 완전히 꺾었을 때 오른쪽으로 그때는 마이너스 55도 돌아가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두 구간을 다 정확하게 매칭을 했다면 그냥 이제 요 두 개의 값만 더해주면 끝나는 거죠. 더해서 이 값을 받아들이면.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됐는지 한번 볼게요. 핸들을 왼쪽으로 일단 0일 땐 정확히 0이 나와야 됩니다. 전부 다들. 그죠? 그래야 직진을 하죠. 자동차가. 자, 핸들을 왼쪽으로 최대치로 꺾으면 안쪽 바퀴. 그죠? 안쪽 바퀴는 55도가 돌아가고 바깥쪽 바퀴는 35도만 돌아가고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각도는 이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수정을 하시면 되니까 뭐 값에는 크게 영향받을 필요가 없어요. 신경 쓰실 필요가. 어쨌든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마찬가지 핸들을 우측으로 완전히 꺾었을 경우에 얘는 그러니까 안쪽으로 인식되는 바퀴는 55도가 돌아갔다면 얘는 35도만 돌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요렇게 만든 요거를 저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실린더에다 한 거지 실제 이제 다이나믹 작업에서는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뭐 이것까지는 실제 작업은 안 하겠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앵글 요게 이제 왼쪽 바퀴인지 오른쪽 바퀴인지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얘를
보세요. 이 부분 돌리면 예, 이렇게 55도 돌리면 35도.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방법이 훨씬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예, 뭐 이 방법 말고도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데 이제 질문 주신 거를 제가 그대로 적용을 해서 만드는 방법은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이라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조금 더 편하고 아무래도 노드가 좀 몇 개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접근하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엑소프레소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서 본인이 작업하는 거를 그러면서 계속 꾸준히 연습하시다 보면 이제 복잡한 노드 구조도 이해하시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질문 내용 한 이 정도로 뭐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